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들이 불어서 여름처럼 잠을 못 자거나 힘들진 않으시죠? 네, 아직은 한낮은 많이 더워서 우리 아이들이 나들이 갔다 오면 양쪽 볼이 빨개져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도 더운 밖에서 뛰어놀고 원에 들어오면 와 좋다 시원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익숙한 장소 또 나의 집이라는 곳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집이라는 곳은 어른들에게는 어떤 곳일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지치고 힘들었을 때 내가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곳,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가족이고 가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정이라는 곳은 비도 막아줄 수 있고 눈보라를 막아줄 수도 있지만 내가 속상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기쁠 때 나를 가장 많이 위로해주고 또 기뻐해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집, 가족,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늑대소년이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들도 아실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사에 의해서 발견된 늑대소년은 발견된 당시에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전혀 사람처럼 말하지 못했고 걷지도 못하고 정말 딱 우리가 봤을 때 외형만 사람이었지 모든 행동과 또 소리, 언어는 늑대와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사람처럼 키워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 아이는 8살까지 50단어밖에는 알지 못했고 또 안타깝게 8살이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직립이라는 부분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이것을 보면 아이가 살고 자라고 함께하는 그 공간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주는 이야기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머님들께도 아이에게 환경이나 언어나 집, 가정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아이에게는 큰 역할을 하는 곳인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발도르프 교육을 시작하고 교사가 되었을 때에는 아이들의 집을 다 가정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하고 다 약속을 해서 어린이집이 다 끝난 오후 시간에 부모님들이 퇴근할 수 있는 시간에 약속을 해서 하루에 한 2곳에 가정을 방문했었는데요. 어머님들은 저희가 온다고 막 청소도 하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그냥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부모님들과 지내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궁금해서 가는 거라 그런 것들은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저와 팀티칭을 이룬 선생님하고 둘이 가정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재미있는 것은 저희 반에 20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20곳의 가정을 방문했겠죠. 그런데 그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정말 하나같이 다 똑같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커다란 TV가 그 집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놀잇감들이 아이들 방에 가득했고 또 많은 책들이 그 집을 가득 메우고 있어서 이 집의 주인이 이 가족들이 아니라 그 외부의 전자제품이라든지 너무 많은 놀잇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집을 상징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방문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가정의 분위기는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또 아이가 가지고 노는 놀잇감들이나 아이 방은
얼마나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며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왔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부모님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만의 생활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부모님과 좀 더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정을 다 다녀보고 또 제가 성장했던 저희 가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집이라는 곳은 늘 가도 언제나 그 자리에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발도르프 어린이집에서도 놀잇감들이 매일 바뀌기보다는 늘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놀잇감이 있지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은 단숨에 달려와서 그곳으로 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요즘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옷을 사주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유행을 따라가기도 하고 캐릭터가 많은 옷들을 많이 입히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보다는 아이가 내 피부와 직접 닿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따뜻한 소재의 옷들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부모님들이 이 집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꾸며주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을 우리 이 방에 내 집에 어떻게 초대하고 이 삶을 어떻게 아이들과 바꿔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한다면 훨씬 더 따뜻하고 행복한 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제가 앞전에 교육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머니 서기 위해서 정말 수천 번의 그 넘어지는 연습을 하면서 끝내는 일어서고 한 발을 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발을 디뎠을 때 아이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지켜보는 모든 어른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아이를 축복하죠. 그렇지만 그 기쁨이 그만큼 큰 만큼 그 아이에게는 어려움도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 큰 어려움들을 아이가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아이 스스로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늘 응원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는 부모님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수천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때마다 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기의 삶을 잘 알아차리고 세상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힘을 가질 때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을 모방하고 싶어하고 세상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런 실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기보다는 매일 나를 조금 되돌아보고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애쓰고 있어 라는 그 마음을 아이들은 다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의 깊지 않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실수할까봐 늘 마음 졸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은 매일 반복되는 실수는 하면 안 되겠지만 한 번의 실수는 그것으로 내가 성장하는 큰 힘이 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정은 그런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매일 만지는 것들은 자연에서 오는 것들로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아이에게 사주는 신발이라든지 티셔츠도 자연에서 오는 소재, 면 소재나 그리고 캐릭터나 이런 것보다는 아름다운 색깔들로 이루어진 그렇지만 너무 강한 색이 아닌 파스텔로 이루어진 그런 색들로 집안도 꾸려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들어오면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꽃들도 좀 있었으면 식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가 가지고 노는 것들이
너무 많기보다는 몇 가지 되지는 않지만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아이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것들로 갈 수 있는 그런 놀잇감들이 몇 개만 있어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서 부모들의 자기 역할을 얼마나 즐겁게 해내고 있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밥을 하고 있는데 화를 내면서 밥을 한다면, 아우 밥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와? 아우 오늘 밥 안 해먹고 그냥 한 끼 안 때우면 안 될까?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밥을 한다면 아이는 엄마가 아무리 맛있는 갈비를 구워놨어도 먹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가 계란 후라이 하나에 간장에 비벼서 밥 한 공기를 만들어 주셔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이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성 들여서 만든다고 한다면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을 또 엄마의 사랑이 가득 들어가 있는 밥을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아빠의 역할들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부엌에도 들어가지 않고 아이 보는 것은 엄마의 몫이야 라고 가부장적으로 생각했던 시대는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버님들도 부엌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아이와 함께 목욕도 하고 산책도 하고 아빠의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서는 저는 아버님들이 집에서도 텔레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은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빠만 몰래 보니까 아이는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님들은 부모님들은 바로 알아차릴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엄마 옆에 두었던 핸드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그 기능을 몇 번 만져보면 다 켜고 끄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빠르게 그런 부분을 흡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저는 그런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집안의 어떤 중심이 되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따뜻하게 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잠이 들고 깨어나는 그 순간까지 아이가 나는 참 행복하다. 그리고 나에게 엄마 아빠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라는 그래서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이야 라는 것을 아이들이 끝까지 잘 간직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런 소식들보다는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잘 헤쳐나가고 있어 라고 자기를 묵묵히 열심히 하는 모습들, 즐겁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아이들은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자랐어. 이 세상은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정말 살만한 곳이야. 물론 때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다투기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다시 화해하는 모습을 나는 봤어.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아이는 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배워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짧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기쁜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아이와 행복한 가정생활 꾸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